배후 내가 바보인가? 이용수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죠. 이 할머니가 오늘 아침 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기자회견 배우설 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 반박을 한 건데요. 먼저 이용수 할머니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치매입니까? 그러면 저를 치매라고 했는데 치매된 할머니를 끌고 다니지 그거 몰고 다녔어요? 그렇게 치매된 할머니를 끌고 다니면서 이용했는 거 분명히 나는 치매가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누구도 하나 거둔 사람이 없었어요. 딸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수양단인데 그 사람한테 이걸 내가 썼는데 도를 좀 똑바로 내가 이대로 쓰라고 했는가 이걸 쓰려고 그러니까 네. 좀 꼬끌꼬끌하게 썼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써가지고 요걸 보고 그대로 좀 쓰다가 했는 것 뿐이에요. 나는 누구한테 그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했는 게라 가지고 뜻합니다. 네, 이번 소식부터는 꼼꼼하고 명쾌한 이슈 분석과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로 이 기자회견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국민 대다수는 아니고 아주 일부이겠지만 최진봉 교수님 이런 배후설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 상당히 조금 전 저희 같이 들었다시피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본인이 쓴 글씨를 수양딸이라는 분이 옮겨서 써줬다. 그 정도가 배우설이라면 그게 배우설인데 그게 배우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보고 아마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할머님이 연세가 있으니까 뭐 말로 하는 걸 글로 옮겨 쓴다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말로 하신 것도 조금 기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뭐 고쳐 쓸 수 있는 거냐. 그 정도는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우설이라고 하면 할머니가 하지 않으신 말씀이나 생각하지 않은 내용을 거기에 포함시킨다거나 첨가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할머니 말씀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셨고 본인이 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 분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한 거니까 배우설 주장은 오늘도 이제 인터뷰 나와서 그런 반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배우설이 특별히 있다고 보이진 않고 아마 본인이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정리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신 분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이런 배우설을 제기하는 의도 자체가 저는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의도는. 근데 아마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이용수 할머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이 정말 할머니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제 배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정치적 이유나 뭐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지금까지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결국 배우설을 맞으려면 할머니의 말씀과 실제 기자회견 내용과 발표문에 같이 썼던 그 내용이 다르면 그럼 배우설 내용도 인정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용수 할머니 특별히 배우설이 있다고 보기에는 그런 정황을 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할 때 윤미향 당선인이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한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내가 위안부 문제 해결하고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출마를 결심했더니 윤미향 당선인이 만류하면서 국회의원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8년 만에 사실은 윤미향 당선인이 저렇게 말했다가 입장이 지금은 뒤바뀐 상태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뒤바뀐 상태인데 저는 저 문제는 이 사건에서의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뭔가 윤미향 당선인이 이번에 출마할 때 뭐 상의를 했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과거에 했었다가 이번에 출마하기 전에 뭐 상의를 했었다면 어땠을까 뭐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거고 이 문제는 지금까지의 정의연의 운동 방식이 과연 맞았는지 자금은 어떻게 됐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이 부분이고 과거에 2012년의 녹취록이 어떻게 지금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녹취록을 끄집어내가지고는 이때 말렸었다. 그렇다면 윤미향 당선인이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할머니가 뭐 일종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저러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회피하는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일본군 만행에 피해자가 직접 정치를 하는 거는 만류했는데 이 피해자를 돕는다는 단체를 이끈 사람은 국회의원을 지금 당선이 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 오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대학 교수님도 할머니가 해야 된다 한
그 말씀이 있었는데,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했어요. 제가 뭐, 어떻게 신청하고 뭐 가는 거 모르고, 그 했는데, 이제 우리 각변 원장님이 300만 원 공작금을 대딱하고 기화해놨으니까, 그러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고 일본한테 강력하게 내가 투쟁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안 된다. 할머니가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과거 8년 전 얘기도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우상호 의원님은 과거 원내대표도 하고 상당히 좀 중량감 있는 국회의원인데 내가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나를 못하게 하고 내가 하느냐 이 배신자야.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상호 의원 같은 중진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네. 같습니다. 먼저 저게 뭐라 그러냐면 다른 분들은 정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에 호응하지 않는 것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 정의연 문제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할머니가 처음 아니세요. 2004년에 신미자 할머니께서도 같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거기 회계 문제랑 정의연 활동의 적절성 부분인데 네. 왜 거기에 대한 해명은 외면하고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한쪽에서 보수 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언론사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해명을 안 하니까 그럼 집은 어떻게 샀냐, 유학은 어떻게 보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지금 뭐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뭐 과거 어떤 진보 운동에서의 동지 의식이라든지 지금 정부의 강경 대일 기조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정부의 강경 대일 기조가 흐트러질 우려 그렇다면은 김혜영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의원 같은 분들은 의원 같은 분들은 정부를 생각하지 않아서 민심을 몰라서 윤미향 대표 보고 해명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과거의 어떤 동지 의식, 과거의 위안부 문제 모두가 외면할 때 그 업적을 쌓아 오신 거 그거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가 뭔데 고칠 생각이 없이 그냥 이거를 끌어안고 본질을 외면한 비판만 하면은 그게 곧 기득권이고 적폐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의견이 양분돼서 나오는지 그거 자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보면 또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까 지난 과거 얘기가 나왔었는데 2012년 이용수 할머니의 출마를 말린 것이 당시 윤미향 당선인의 옳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본인의 생각과 뭐 가치관을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이유가 약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희종 지금 전 공동대표가 연세가 여든이다. 이 얘기를 한 거는 저는 좀 이해는 안 돼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여든이 넘으셔서 대통령 재임하지 않으셨나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그러니까 뭐 그 전에 20대 국회의원 중에도 여든 넘으신 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이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됐다고 하면 저는 뭐 타당한 이유라고 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국회의원 안 하고 다른 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겠죠.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윤미향 당선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근데 할머니가 지금 윤미향 당선인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잖아요. 윤미향 당선인이 꼭 국회를 가야 되나? 그건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자기가 30년 동안 했던 일을 내팽개치고 거기로 갔다. 이거 결말을 내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서운함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이제 회계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30년 동안 같이 열심히 활동하다가, 이걸 이렇게 그냥 놔두고 가버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보다 그게 더 좋은 거냐. 이런 감정이신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물론. 그렇다고 하면 우희종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연세가 많으셔서 뭐 하시는 게 좀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면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정말 이 활동을 위해서 이 운동을 위해서 국회의원보다 다른 활동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면 뭐 그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러나 이제 저 말이 앞에 들어간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2012년 당시에 이용수 할머니 총선 출마하려고 했는데 왜 공천을 못 받았을까? 당시에 민주당의 비례대표 공관위원장을 지냈던 안병욱 전 위원장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경제민주화, 사회복지, 남북문제, 언론개혁 등 너무나 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20여석으로 예상됐던 비례대표의 위안부 문제만을 특별히 배려할 요건이 전혀 안 됐다. 위안부 문제를 특별히 배려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전지현 변호사님, 어쨌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정의기억연대도 항상 얘기하는 게 검찰 수사 지켜보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검찰 수사 지켜보자. 이제 당장 이틀 뒤면 윤미향 당선자, 이제 윤미향 의원이 되는 건데 검찰 수사 좀 속도 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 검찰 수사 지금 서부지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 기업 회계 부정 관련해가지고는 사건을 담당했던 팀들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정의연 같은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금 흐름을 알아내는데 긴 시간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계절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 거기 때문에 이 결말은 반드시 나올 거고 그렇게 예. 긴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네. 지금 그저께 오늘 회계가 해가지고는 정의원의 회계 담당자를 소환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윤미향 당선자의 소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게 뭐 국가 보조금 관련해서 회계장부에 누락된 것들이 있고 개인 계좌로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소명할지 변호사들하고 의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지금 정의연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퍼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본질과 다른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지 않고 본질이 조금 빨리 회복이 됐으면,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